네, 안녕하십니까. 나노반도체 공정2 강의하는 이승백입니다. 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과제 중심 강의를 2주 진행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녹화된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생방송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는 바 제가 일단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개선사항 등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싶으면 적용을 하고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싶으면 그냥 이대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과제들을 보면 첫 번째는 진공장비에 대한 강의였죠. 제가 그 강의를 처음으로 든 이유는 어, 실제 어떤 공정 이론 기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기술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배웠던 내용 중에서 그냥 가볍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진공 장비 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와 그래서 중요한 그 장비뿐만 아니고 중요한 것이 이제 측정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봤고 그 다음에는 웨이퍼 프로세싱에 대해서 봤는데 웨이퍼 프로세싱을 특별히 이번에 강의를 살짝 하긴 하겠지만 한 이유는 그 상당히 오래된 분야이죠. 연구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임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해서 또한 이제 새로운 기술 적용되고 새로운 패키징 기법이 적용되면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법으로 웨이퍼를 얇게 만드는 그런 공정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해서 어, 과제로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서브젝트들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그 다른 교수님이 하신 나노반도체 공정 원에 대한 자료를 봤었는데, 그 주로 이제 재료공학과 교수님이 강의하시다 보니까 재료 쪽에 상당히 강한 어, 인퍼서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최신 내용도 물론 있었지만, 펀더멘털한 내용 좀 깊게 들어간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이번이 1학기이고 신입생들도 많고 그다음에 공정 쪽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공정 일단은 기본적인 공정 내용을 저희 학부에 쓰는 교재에 대한 깊이를 좀 더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Fundamentals of Semiconductor Fabrication이란 책,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Z, 저분 대만 분인데 상당히 유명한 분이죠. 요 책을 갖고 진행하는데 책을 봐도 되고 그냥 강의 자료만 들어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가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내용, 특히 나노반도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내용으로서 Advanced Nanoscale Lithography에 관해서 좀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Advanced Lithography라고 하면 뭐를 뜻하는 거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Optical Lithography에서는 다루기 힘든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Basic Prosperty에서 Optical Lithography를 좀 다루고 거기에서 어,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이쪽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일렉트론 빔 리서그래피하고 폴리머 프로세싱입니다. 이 이빔 리서그래피 자체가 어, 뭐랄까 공장 단위 공정에서는 사실 사용이 안 되죠. 팹 안에서는 거의 사용이 안 되는데 이빔 리서그래피 갖고 기본적으로 마스크 제작과 마스크 리페어 같은 데 많이 쓰입니다. 인스펙션에도 일렉트론 빔이 쓰이기도 하고 그게 결과적으로 리서그래피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빔 리서그래피 강의하면서 폴리머 프로세싱 부분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노스케일 리서그래피는 보통 광학적인 리밋에 의해서 어,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릴 그 강의할 내용 중에서 EUV도 있는데 보면 리지스트 프로세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맛보기로 이빔 리서그래피 and polymer processing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extreme UV lithography 프로세스하고 최근 이슈들에 대해서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제 전문 분야가 이 분야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쪽 관련해서 강의도 오래 했고, 어, 좀 어느 정도 문제가 뭐다 하면, 아, 그게 무슨 이런 문제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좀 모아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어드밴스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건 사실 제 스스로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집어넣었는데, 패키징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게 페인아웃 웨이퍼 레벨 뭐 패키징 뭐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게 어, 칩의 크기와 인테그레이션 레벨에 비해서 인터 그 외부로의 와이어 커넥션의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들. 그 다음에는 어, 그 뭐냐 칩셋 자체에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어, 칩셋 자체에 코어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뭐칩 사이즈가 좀 커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프로세싱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디펙트 레벨을 너무 줄이다 보니까 웨이퍼 수율이 떨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패키징에서 찾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다뤄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 학생들이 그 본인 전문 분야 물론 이제 프로세싱이 아닌 쪽 디바이스 쪽 연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빠져야 되겠지만 어, 자료 조사해 와서 그걸 갖고 그룹으로 강의를 하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학생 발표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각보다 수강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이 반도체 내 재력 쪽 전공 안 하는 분들 그러니까 당일 반도체 전공이지만 회로 설계나 이런 쪽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요 분야는 너무 생소할 것 같아서 최근의 특허 기술이나 논문에 대한 발표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의 진행됨에 따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실리콘 크리스털 그로스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리포트를 제출했지만 이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좀 보겠어요. 자, 그래서 반도체 공정의 제일 기본 단계가 웨이퍼 갖고 프로세싱 하는 거죠. 이 실리콘 그로스 하는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지만 지금 대부분 일본, 독일, 뭐 중국 이런 데서 수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존 LG 실트론이었지만 SK 실트론인가 이름이 바뀌었나요? 하여튼 그 실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웨이퍼 그로스를 주로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일단 퓨어 실리콘을 얻기 위한 방법은 원재료가 쿼사이트라는 그 모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돌덩어리입니다. 그렇죠? 이걸 실리카라고도 하고 이거를 탄소 분위기에서 리덕션 시키면 실리콘, 솔리드 스테이트 실리콘, 글라스, 그다음에 카본 옥사이드, 모녹사이드죠. 카본 모녹사이드, 일산화탄소 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실리콘 덩어리가 metallurgical grade 실리콘, 실리콘이라고 칭할 수 있는 실리콘이 나온다. 불순물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고체형 실리콘이 나오고 이거 여기 이 고체를 녹입니다.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에 녹인 다음에 다시 정제하면 liquefied 사일레인 형태의 테트라클로로사일레인 엄청나게 독한 폭발하는 그런 가스 액체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걸 다시 증류시킵니다. 디스틸 하면 ultra pure 안테트로클로라 실리콘 HHCl3가 나오게 되겠고 이거를 하이드로젠 애트모스피어에서 리듀스 시키면 다시 솔리드 스테이트 실리콘이 나옵니다. 이때 얻어지는 실리콘이 이제 좀 제품화할 수 있는 어, 폴리크리스탈라인 실리콘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폴리크리스탈라인인 이유는 특정한 오리엔테이션하고 상관없이 그냥 굳혔기 때문에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웨이퍼를 그로잉하기 전의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원재료를 이용해서 어, 그로잉하는 방법은 사실 크리스탈 그로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형 웨이퍼를 대량으로 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어, 있습니다. 이걸 초크라스키 테크닉, 초크라스키 그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크리스탈이 pulled from the melt 뽑아낸다 그런 거죠. 섬유공학과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섬유 멜트돼 있는 액체 상태에서 섬유를 이렇게 쭉 뽑아내는 게 있죠.
여기서도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 좀만 그거하고는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시드 홀더라는 데 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C라고 하는 C죠, C인데 이게 크리스탈 특정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는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 크리스탈 아니면 이제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겠죠. 자연적으로 발생 아니면 방금과 같이 어, 정제에서 나온 고체 형태의 실리콘 중에서 덩어리가 큰 폴리시콘을 골라서 그 크리스탈 오리엔테이션을 엑스레이 리소그래피로 확인한 다음에 특정 원 111이나 100면이 맨 아래가 되게끔 해서 그로잉을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멜트에다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위로 뽑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멜트 쪽은 뜨겁고 뽑아내는 데는 차갑겠죠. 그래서 굳습니다. 이제 굳어 갈 때 원래 그 뭐야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낮은 곳에 가서 닿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특정 결정 구조에 맞는 위치에 실리콘 애텀들이 가서 붙으면서 결정화되는 그런 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크리스탈 그로스를 하게 돼 있고 퍼니스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멜트와 이 증기 레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기 레벨을 유지한다는 거는 어, 증기 압 분압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분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 이 멜트와 솔리드 상태의 요 부분, 요 인터페이스에서 온도 분포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불순물이 그 액체상의 농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요 온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퍼니스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특정 온도에서 불순물이 빠져나오지 않을 만한 재료들로 퍼니스를 구성하죠. 여기서 보면 퓨즈 실리카, 크루시블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고 외부에는 그래파이트 세셉터를 쓴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어, 퍼니스 디자인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풀링 그 시드 풀링을 할 때 시드 홀더의 로테이션이 있는데 여기 위에 뭐 파살표 보면 시드의 방향과 이 크루시블의 방향을 반대로 돌리게 돼 있죠. 이건 섞기라는 의미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앰비언트 컨트롤 아까 얘기했었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temperature, crystal diameter, pull rate, rotation. 여기서 말하는 crystal diameter라는 여기서부터 자라나온 이 웨이퍼의 인것의 직경이 되겠죠. 그 직경을 어느 정도로 이걸 풀링할 거냐 그런 게 그 뭐랄까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폴 레이트와 로테이션 스피드 등을 정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는 사진이 그 기본적인 예,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전화를 끊고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퍼리스 외벽을 유리로 만들어서 안쪽이 보이게끔 한 그림인데 멀겋게 달가져 있죠. 지금 크리스탈이 그로잉 되고 있는 모양이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퍼니스 내부 디자인입니다. 설계에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온도 구배가 어떻게 될 건가를 보여준 건데 딴 거보다 이 등 온선이 되겠죠. 크리스탈 인터페이스에서 상당히 일정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로잉된 인것의 엑스레이 사진인 엑스레이인가요? 엑스레이겠죠.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면 초반에는 이런 디펙트 결정면들이 좀 보이는데 근데 얘네들은 디펙트거나 아니면 퍼시피테이트 특정 불순물들이 뭉쳐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 결정면을 그 디펙트 외부 디펙트일 가능성이 높네요. 어쨌거나 그래서 방향성을 갖게 이렇게 크리스탈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 부분 똑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자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웨이퍼는 아까 그로잉 스피드와 로테이션 이런 걸 갖고 이제 풀 레이트를 갖고 구경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지금 300ml 12인치 웨이퍼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고 이제 이쪽은 이런 것이 연구됐던 거고 몇 년 전까지는 45cm짜리 웨이퍼 15인치 아니 16, 18인치인가요? 예. 하여튼 큰 구경의 인곳을 그로잉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너무 비싸져서 커스트 너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만 바꾸는 게 아니고 모든 장비들을 다 바꿔야 되겠죠. 이런 사이즈 웨이퍼를 어,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생각해서 아마 연구가 멈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웨이퍼가 그로잉 되는데 그 웨이퍼 안에 도펀트를 넣어야 되겠죠. 보통 피어 실리콘 웨이퍼를 그로잉을 하지 않고 도핑이 된 웨이퍼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볼 때 오히려 피어 실리콘 도핑이 안 된 게 더 비싸요. 왜냐하면 많이 안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에는 또 어떻습니까? 완전 fully depleted 실리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소자에서. 그러니까 이건 용도에 따라서 좀 틀리다 할 수 있고 여기서 도핑 기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도핑도 도핑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액체 상태의 원소 분포를 이용해서 고체화됐을 때의 원소 분포를 조사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실리콘 내에서의 이제 도핑에는 뭐가 있어요? P타입에는 3족 원소, 그 다음에 N타입에는 5족 원소 이렇게 도핑을 하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P타입에는 보론, N타입에는 포스포러스가 아, 도펀트로 사용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액체상에 얘네들이 얼만큼 녹아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어, 액체 상태에 녹아 있는 어떤 그 소금물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어, 얼음을 얼렸는데 먹어보면 그 뭐랄까 그 얼음 내에 소금이나 설탕의 농도가 원래 액체에 있을 때의 농도하고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솔직히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 원소가 고체화됐을 때 녹아 있을 수 있는 정도하고 액체화됐을 때 녹아 있는 정도가 틀리다 하는 겁니다. 예, 자꾸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뭐랄까 이제 고체 내부에 들어가는 불순물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egregation coefficient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 내가 고체 내에 보론이 얼만큼 들어가고 가게 이제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 액체 안에 얼마를 원래 넣어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KG라고 하는데 뭐 아무렇게나 정의해도 되는 거죠. 하여튼 coefficient K0가 CS over CL. 그래서 equilibrium concentration of impurity in solid. 우리가 원하는 게 CS입니다, 사실. CS 및 CS의 분포로 알고 싶어요. 크리스탈 그로잉 했을 때. 근데 이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액체 상태에 넣어줘야 되는 임퓨리티가 얼마이냐 하는 거죠. 사실 그 퍼네스 아까 봤지만 그로스 할 때 실리콘 덩어리를 넣어주고 거기에 어, 불순물을 같이 넣어주겠죠. 그리고 나서 녹입니다. 녹이고 나서 액체 상태를 놓고 그 다음에 온도가 실리콘이 굳기 전의 온도로 올려주겠죠. 그러면 이 CS 들어간 불순물의 농도가 처음에 넣어줄 때하고 액체 상태가 됐을 때하고 그 특정한 온도까지 올라갔을 때하고 사실 다 틀립니다. 다 틀린데 그건 실질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일단 한번 파악을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CS over CL 했는데 만약에 K0 값이 1 이상이다 하는 경우에는 액체보다 고체 상태에 불순물이 더 많이 들어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most values are less than 1 그랬으니까 1보다 대부분 작다. 이 말은 어, 액체 상태에 녹아있는 불순물들이 이 액체가 굳을 때 다 흡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액체 내부에, 그러니까 액체 안에 녹아있던 불순물들이 고체로 따라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액체 안에 이 불순물 농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고체화되는 과정에서.
그럼 고체 내부에는 인터페이스 상의 농도 분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서 액체의 농도가 액체 안에 불순물 농도가 높아지면 고체 쪽의 농도가 자꾸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growing 함에 따라 becomes higher during growth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그 변수들을 알고 있어야지 이제 두 CS와 CL 간의 릴레이션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itial melt weight M0, 그 다음에 initial melt doping concentration C0, 그 다음에 grown crystal weight M, amount of dopant remaining in the melt가 S가 되겠죠. 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growing 됨에 따라 녹은 그 furnace 안에 있는 죄송합니다. 그 멜트 상태에 있는 원재료 내의 도펀트의 컨센트레이션이 감소하겠죠. 아무래도 딸려 올라가니까 그 감소율을 DS라고 감소하니까 마이너스로 표시를 합니다. 이 줄어드는 양은 무언가 같냐면 이 줄어든 만큼 고체 상태의 크리스탈 안에 들어갔을 테니까 그래서 equal to the dopant incorporated in the crystal이 되겠죠. 그래서 크리스탈 내의 도펀트 양은 뭐를 갖고 할 수 있냐면 CS는 도펀트 내의 impurity, 그러니까 도펀트의 solid 내의 impurity concentration이 돼 있고 거기에다가 솔리드 부피만큼을 곱해주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액체 안에 감소한 도펀트 양과 솔리드 안에 녹아 들어간 도펀트 양이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식을 놓고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자, 이때 액체 안에서 impurity concentration CL은 S over M0 M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양, 원량에서 이제 그 원래 그 크리스토레이드에서 자라는 크리스토레이드를 빼준 정도로 나누는 게 되는데 이 양쪽에 M0-M을 곱해주면 S 이퀄 CL 곱하기 M0-M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양변으로 나눠주면 이런 수식이 되고 CS over CL 부분이 아까 K0라고 했기 때문에 K0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CS와 CL 간의 릴레이션을 얻어내기 위해서 결국은 이 의식의 릴레이션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양적으로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로스 전 구간에 대해서. 그래서 C0, M0가 initial weight of dopant가 되겠고 그 다음에 S가 solid 안에 있는 dopant 양이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0서부터 특정 weight M까지 growing 됐다 할 때 이 수식을 전개를 하면 쭉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S와 C0 간의 릴레이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수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K0에 따른 값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식이 뭐를 나타내느냐? K0에 따라서 CS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X축은 fraction solidified니까 0일 경우가 이제 그 crystallization 시작 지점이 되어 있고 1이라면 모든 멜트가 다 crystalline 다 굳어버린 상태가 되겠고 그때 그러니까 CS over C0 값이 되니까 1이라는 건 뭐겠어요? 1이라는 거는 원래 도펀트를 넣어준 만큼이 solid state로 그대로 전달됐을 경우가 1인 경우예요. 자, 그거에 비해서 K0 값이 1보다 작을 경우에 결국은 액체에 녹아있는 불순물의 양이 고체에 녹아있는 불순물보다 많을 경우 doping concentration이 increase with crystal growth 한답니다. 그러니까 고체가 형성됨에 따라 도펀트가 덜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고체 내부에서는 액체보다 항상 불순물 농도가 낮아야 돼요. 인터페이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터페이스에서 고체 쪽으로 딸려 올라가지 못하고 액체 쪽에 남아있는 불순물들이 계속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적으로 액체 표면 쪽에 인터페이스에서 불순물의 농도가 자꾸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K0 비율에 따라서 솔리드 스테이트 안에 불순물이 녹아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쭉 그로잉 함에 따라 인크리스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익스트림한 케이스인 경우 K0가 0.021이에요. 그러니까
액체 안에 들어있는 도펀트 100개 중에 한 개만 솔리드로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이때 그로잉 하는 인터페이스에서 보면 한 개가 올라가면 액체 쪽에 99개 뭐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러나 이게 올라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 인터페이스가 이동하면서 그 액체 아래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솔리드는 길어지고 액체 쪽은 낮아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다음 면에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인터페이스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액체와 솔리드 인터페이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100개의 분수물들이 계속 층층층별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100개가 올라갔으면 하는데 100개가 못 올라가고 한 개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 층에서는 100 더하기 못 올라간 99개, 199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럼 199개의 1% 대략 2개가 다음 단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리드 안에서는 불순물 농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K 값이 이제 극도로 낮을 경우 근데 쭉 올라가 보면 K 값이 0.5다. 그러면 불순물, 액체 상태 불순물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할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이 그 그래프의 특성을 보면 이게 이런 포물선을 그린 게 아니고 컨케이브한 포물선을 그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갈수록 높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K 값이 1보다 클 경우 액체 쪽에서 더 많은 불순물을 자꾸 뽑아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서 액체 쪽의 불순물의 양이 자꾸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솔리드 안으로 들어가는 불순물의 농도가 자꾸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로잉함에 따라 액체 쪽의 불순물의 농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growth rate가 일정할 경우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았고 그냥 solidification을 계속 진행할 경우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원치 않는 상황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 특성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런 특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림상으로. 자, 그러니까 K0가 1보다 작을 경우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자, 인터페이스에서 보면 이 그림을 이해하자면 이 원래가 전체가 다 리퀴드였는데 리퀴드 솔리드 인터페이스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리퀴드가 점점 솔리디파이 돼 가면서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온도 구배로 보면 이쪽 온도가 낮고 이쪽 온도가 높고 이렇게 되는 거죠. growth direction에 따라서 이 liquid solid 인터페이스가 이동한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0가 1보다 낮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서 이 액체 쪽에 불순물의 농도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대략 뭐 얼마 정도 되니까 5대 2? 예, 이 정도로 액체 쪽의 불순물들이 넘어오게 되어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애들이 자꾸 표면에 누적되면서 이와 같이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여기서 if the dopant rejection rate is higher, rejection rate라고 한 거는 K0가 1보다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reject 된다니까. 그쵸? 다 포함 못 되니까. 그래서 rejection rate is higher than the rate at which the dopants are transported away 라는 거는 여기서 그 지금 여기 보는 이 기울기 그러니까 원래 액체에서의 농도가 이 정도인데 표면에서 리퀴드 그러니까 솔리드 인터페이스 바로 아래쪽의 액체에서는 도펜트 레벨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밀도가 원래 균형 상태가 높은 상태죠.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에 가만히 뒀다. 그로스를 멈추고 풀링하는 걸 멈추고 그대로 주고 놔두면 결국은 C 제로 값이 쭉 내려가서 이퀄리브리엄 컨센트레이션이 되겠죠. 그게 도펀트가 퍼져나가면서 디퓨전에서 퍼져나가면서 안정화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때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펜트가 트랜스퍼를 away 되는 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리젝션 레이트 이쪽으로 여기서 밀려 들어오는 레이트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려 들어오는 만큼 이쪽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concentration gradient가 인터페이스에서 생기게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의 내용이 되겠어요. 결국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effective segregation coefficient라는 거는 어,
defined away from the interface라고 그랬는데 CL 값을. 그러니까 이 먼 CL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과 같은 어, 마이크로스코픽한 영역, 인터페이스의 상황이 아니고 이게 effective segregation coefficient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값이 되겠죠. 자, 이거를 얻기 위해서 여기 이제 도펀트 디퓨전 메커니즘을 steady state continuation equation 안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얘를 가져오는 이유는 역시 그 이 CS와 CL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팩터들, 크리스탈 그로스 벨로시티하고 도펀트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서 이 값을 한번 조절해서 CS를 유니폼하게 가져가자 하는,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확인하기 위한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 C의 변화에 대한 이퀘이션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dc over dx라는 건 뭐냐면 컨센트레이션 이 변화, x에 따른 변화. 지금 이 요 그래프를 나타낸 거죠. 네. dc over dx 곱하기 v. 그래서 growth velocity에 따른 이 변화량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량 곱하기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 따라서 이쪽이 늘어나는 정도가 되겠죠. 그거하고 요 기울기를 곱하니까 여기에서의 변화는 도펀트 양이 되겠어요. 이거하고 도펀트 디퓨전 코에피션트, 디퓨전트에 의해서 그 얘가 변하는 그 이 뭐랄까 도펀트가 변하는 어, 가속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빨리 빠져나가느냐 하는 게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잃은 상태가 스테디 스테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풀 레이트하고 크리스털 그로스 벨로시티하고 도펀 디퓨전을 일정하게 우리가 특정 원하는 값이 된다면 이 그로스 다이렉션에 따른 이 그 움직임, 가령 요 면이 계속 특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 V와 D 값에 따라서 요 기울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이 얘기입니다. CS가 항상 이렇게 똑같이 유지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 도펜트 컨센트레이션 그레이던트를 없애기 위해서 얘 속도를 잘 조절해주면 이게 일정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요 특정 이런 식의 분포를 일정하게 유지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전개를 해보면 요 두 가지 팩터가 여기 보면 이 수식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K 값을 어떻게든 일정하게 하려면 요 K0 over K0, 그러니까 이 값이 0으로 가면 뭐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velocity하고 도펀트에 따라서 얘 값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 값을 키우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velocity를 높이고, 그렇죠? 디퓨전이 좀 덜 되고 확산이 덜 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스피드에 inversely proportion하다 그러니까 스피드를 낮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이 K가 거의 1에 가까워진다 하는 건데 이거 역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뽑으면 된다라는데 어떻게 빨리 뽑겠어요? 크리스탈리니티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런 스테디 스테이트로 열을 유지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CS를 일정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다시 얘기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컨디션을 유지를 해줄 수 있으면 솔리드 스테이트에서의 도펀트 레벨을 일정하게 가져갈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나왔고 다음은 플랫 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아까 같이 불순물의 분포가 있었는데 여기서 CS, CL 할 때 이게 하나의 원소에 대한 거였죠. 네, 하나의 원소.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도펀트로 사용되는 원소가 물론 이제 덴시티가 제일 높아야 되겠지만 불순물들이 다른 불순물들이 있어요. 원래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얼트라파인 그 실리콘도 99.99 뭐 이렇게 되겠죠. 퍼센티지가. 근데 이 퍼센티지를 우리가 79 뭐 정도까지 올리려면 다른 불순물들도 많이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건 원재료고 실제 크리스탈라인 재료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불순물 레벨을 요구를 합니다. 훨씬 높아야 돼요. 불순물 레벨을 사실 그 10의 14승 뭐 이 정도 때까지
낮추는 정도도, 그러니까 실리콘 아토믹 덴시티가 10의 22승 정도 되죠. 센티미터 큐브 22, 23승. 그러니까 그 10의 13등 정도, 4등 정도로 내린다는 거는 0이 이제 몇 개가 달립니까? 9개, 10개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 정도 불순물 레벨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멀티플 원소죠. 원소가 하나가 아니죠. 불순물이 될 수 있는 게. 그러면 또 이 CS의 케미스트리가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혼자 있을 때의 멜팅 그 레벨하고 다른 원소와 같이 있을 때의 내그 컨센트레이션하고 멜트에서의 그 불순물 컨센트레이션이 바뀌어요. 이게 약간 경쟁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솔리디파이 하는 과정에서 업테이크 되는 정도의 차이가 또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서의 불순물 농도 값을 어 진짜 그 한 번에 쓸어내기가 상당히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플로팅 존 프로세스라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그로스 방법으로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불순물을 걸러내는 방법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멜트 안에 멜트 상태에 있어야 되는 불순물의 농도를 바꿔줘서 이게 다시 솔리디파이 하는 과정에서 어, 우리가 인터페이스에서의 불순물 레벨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어, 가령 실제 그 CS 솔리드 안에 녹아 있을 수 있는 양이 뭐 5다. 예?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 뭐랄까 불순물 자체를 고체화시킬 때 특정 고체 크리스탈라인이 아니고 어, 대략적으로 그냥 퀸칭에 의해서 그 고체 레벨 안에 불순물을 넣을 수 있는 농도는 얼마든지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무조건 굳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그냥 그 갈아서 넣어가지고 그냥 합쳐버려도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기본 그 비율을 맞춰주고 그게 액체화되고 나서 다시 솔리디파이 될 때 그 인터페이스에서 온도 조절을 잘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불순물 레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실제 실험을 해보면 제가 이 두서없이 얘기한 이 내용이 뭐 어떤 말인지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 보면 이 플로트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시드가 있고 시드 홀더에서 이제 풀링 하는 건데 지금 거꾸로 보여진 겁니다. 풀링해서 올라가면 몰튼 존을 하나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다 그 폴리크리스탈라인일 때 폴리크리스탈라인 형태로 들어온 거예요. 전체가 멜트가 아니고. 그래서 이 시드가 아래로 내려갈 때 바로 밑에 있는 부분만 녹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리퀴드, 솔리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럼 몰튼 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하고 같냐면 이 폴리크리스탈 영역을 훑고 지나가는 거하고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예. 그래서 가령 이 멜트에서의 불순물 농도가 솔리드보다 더 높다 할 경우는 얘가 훑고 지나가면서 이 솔리드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멜트 쪽으로 잡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 솔리드 안에는 불순물 농도가 어, 어떤 식으로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왜냐, 요 리크리스탈라이즈 될 때의 요 인터페이스에서의 그 아까 K 값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이 솔리드 안에 불순물 농도를. 그래서 일단 멜팅 존이 지나갈 때 요게 인터페이스에서의 불순물 레벨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으면 이 전체 이 액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쭉 걷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폴리크리스탈라인으로 되어 있는 러드 안에 불순물이 이미 낮았다 할 경우에는 그 낮은 가령 여기에 5개의 불순물이 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녹아드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5개가 그대로 녹아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5개가 그대로 녹아들고 그 대신 멜트에서 솔리드로 갈 때 K 값이 1보다 작으면 5개 중에 4개만 솔리드로 들어간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어, 5개로 출발한 애들이 4개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갔을 때. 예, 자꾸 전화 와서 중간에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훑어가면서 5개, 5개, 4개 불순물을 갖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훑어 지나가고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개, 4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예, 간단히 얘기해서. 자, 이게 다 그 얘기고 이제 이게 float zone process 혹은 zone refining process라는 말이 있어요. zone을 이용해서 refine한. 또 한 가지는 traveling heater
process, traveling heater method. traveling heater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곳을 그대로 매다 놓고 히터를 위에서 아래서부터 위로 쭉 옮긴다라고 하는데, 실제 히터로 옮기는 경우가 별로 없고, 히터는 고정하고 이 시드를 쭉 잡아 당기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수식 전개 부분인데 여러분들 좀 따라서 하면 됩니다. 자, amount of dopant added at the melted polysilicon이 어, 특정 딜타 x만큼 이동했을 때 들어가 있는 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도픈 컨센트레이션 C0 곱하기 어, 실리콘 스페시픽 덴시티가 있어야 됩니다. 덴시티에 따른 그 밀도에 따라서 녹는 양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전체 부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멜트 실리콘 인터페이스에서 제거된 멜트의 양은 뭐하고 관계됩니까? 얘하고 관계돼 있죠. 그 이 비율. 그래서 growth와 그 리퀴드 안에 있는 부피 B 곱하기 델타 X만큼 트래블 했을 때 그 트래블한 그요 부피 B 곱하기 K만큼이 도펀트가 리무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펀트의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예, 이걸 통해서 아까처럼 적분을 해주면, 그리고 이게 initial amount of dopant zone이 되겠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S0 값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쭉 펴보면 solid anode dopant 양이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중요하다는 거는 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그 크리스탈라이즈 됐을 때의 값을 부스물량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크리스탈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했고, CS 양을 요 수식을 집어넣어서 다시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알 수 있지만 K 값에 따라서 불순물량의 변화하는 정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건데, 아까하고의 그래프가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죠. 아까는 그 케이브라고 그랬죠. 이건 컨벡스라고 불러야 되겠죠. 반대니까. 그러니까 요 그 플로팅 존 프로세스에서의 도펀트 프로파일이 아까 단순한 초크라스키 그로스하고 좀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K 값이 1보다 작을 경우에 크리스털이 그로잉 하는 동안 dopants are left in the melt라고 그랬죠. 그래서 쭉 그로잉을 하고 나서 멜트가 맨 그 인것의 아랫부분에 남게 되겠죠. 그걸 그냥 잘라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죠. can be cut off 가까이 했네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zone refinement라고 한다. 패스를 여러 번 하면 그래서 결국은 퓨리티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K가 0.1인 크리스탈 그 어떤 특정 불순물을 갖고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을 진행할 때 zone refining 한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어, impurity concentration 레벨로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everal pass를 해주면 크리스탈의 purification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그 인터페이스의 모양이 이렇게 지금 생겼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코일과 이 원하는 그 모양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까? 그러니까 다시 원하는 그 인터페이스의 템퍼처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바꿔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페이스의 템퍼처가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플랫한 템퍼처 프로파일을 얻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히트 프로파일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모양을 설계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RF 코일 안에 지금 소온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거는 CDT의 크리스탈 그로스의 일예를 보여준 건데, 자, 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DT의 크리스탈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화합물을 만들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CD와 크리스탈을 녹여가지고 소온이 쭉 훑고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텔루라이드 리치 CDT 솔루션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텔루라이드가 항상 리치하고 얘가 프레시피테이션이 그러니까 덩어리 져서 텔루라이드만 이렇게 덩어리 남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존 프로세싱을 통해서 존을 이 어, 플로트 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텔루리움 리치한 영역을 쭉 훑어내게 되죠. 자, 요때 요 온도 프로파일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온도가 유지돼야 되는 우리가 원하는 온도가 1000도일 경우에 1000도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온도 프로파일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에 맞게끔 어, 이 히터, 이 RF 코일의 구성, 그 다음에 풀 레이트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해 준다 하는 거를 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싱글 크리스탈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맛배기로 갈륨 아르세나이드 크리스탈 골스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갈륨 아르세나이드 크리스탈은 요즘 그 크리스탈 자체보다는 그 CVD의 웨이퍼로 쓰기 위한 크리스탈 골스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레이저나 LED 이런 걸 만들기 위한 기본 웨이퍼로도 쓰기도 하고 요즘 뭐 다양한 방법도 연구되는데 지금 갈륨 나이트라이드로 CVD로 올리려고도 많이 하고 있죠. 어쨌거나 이런 화합물 반도체의 크리스탈 그로스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겁니다. 자, 이 뭐 간단해 보이지만 복잡한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단순한 어떤 물질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게 아니고 두 가지 물질, 갈륨과 아르세나이드, 3호족 반도체가 섞여 있을 때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X축을 보면 아르세닉의 컨센트레이션 퍼센티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0일 때면 그냥 갈륨 크리스탈인 거고 사실 갈륨 크리스탈 하여튼 갈륨 크리스탈이고 100%는 아르세닉 크리스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얘네들의 렐리티브 페이즈를 알아야 되는데 갈륨과 아르세닉이 이제 문제라기보다 예, 차이점 뭐냐면은 아르세닉의 베이퍼 프레셔가 상당히 높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high temperature arsenic melted high temperature contains 85% arsenic, 50% gallium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은 85대 15로 섞어주고 나서 이 온도를 유지했다 이 얘기입니다. 고온에서는 아르세닉이 85%다라는 게 아니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1대1이겠죠. 갈륨 아르세닉 1대1.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죠. 1%. 그렇게 해서 when the temperature is lowered to T1으로 내렸을 경우에 아르세닉 대 갈륨은 1대1로 결합을 합니다. 1대1로 결합하면서 어떻게 돼요? 리퀴드 아르세닉이 남아있게 된다. 하이 퍼센티지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아르세닉은 그 다음에 템퍼처가 더 낮아지면 더 further lowered 되면 리퀴드 아르세닉이 solidified 돼서 갈륨 아르세닉 플러스 아르세닉 리퀴드가 남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세닉 퍼센티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런 그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때 갈륨과 아르세닉의 베이퍼 프레셔 차이를 알아야 된다. 자, 베이퍼 프레셔를 어, 이해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베이퍼에서의 압력이라고 그래요. 특정 온도에서 얼만큼 얘가 증발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베이퍼 프레셔가 많이 이제 결정이 된다. 물론 그 원소 자체의 분자량, 그러니까 분자의 분자량이 되겠죠. 원소가 아니고 원소들의 결합의 분자니까. 그러니까 단일 원자 같으면 그 원자의 그 질량이 되겠고, 하여튼간에 얘네들이 얼만큼 그 잘 증발하냐에 따라서 베이퍼 프레셔가 결정되게 되겠죠. 자, 근데 갈륨과 아르세닉 중에서 아르세닉이 베이퍼 프레셔가 높아요. 그래서 아르세닉 리치한 스테이트로 만들어집니다. 예. 아르세닉이 베이퍼 프레셔가 갈륨보다 높기 때문에 어, 같은 온도에서 더 증발을 잘한다. 그래서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놓고 증발을 시키면 아르세닉이 자꾸 빠져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 프레셔를 해줘야 됩니다. 네, 오버 프레셔로 아르세닉을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갈륨 아르세닉 그로스가 잘 안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브리즈먼 테크닉이라고 뭐 부르긴 하는데 오버 프레셔를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갈륨과 아르세나이드를 이렇게 섞어 놓고 아르세닉이 오버 그 더 많이 빠져나가더라도 이 프레셔 레벨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줘서 다시 어, 고체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체와 기체의 인터페이스에서 기체 쪽 아르세닉 그 프레셔를 높여줘서 얘네들이 그 솔리드 안으로 디퓨즈해서 들어가라 하는 거죠. 고체화 될 때 녹아 나가기 때문에 그 리퀴드가 솔리드로 될 때 아르세닉이 많이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증발률을 낮춰지기 위한 방법이죠. 근데 그 아르세닉 프레셔를 높여주기 위해서 여기 아르세닉을 이렇게 많이 놔줬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그 지금 관을 밀봉을 했죠. 그러니까 밀봉된 관 안에 아르세닉의 덴시티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 기화되는 온도라면 그죠? 근데 그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화도 되고 기화된 기체들의 벨로시티도 높아지겠죠. 열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더 솔리드 안으로 많이 침투하게 그렇게 하는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줄 때 여기 보시면 온도대가 또 틀리죠. 그로스 템퍼처하고 아르세닉 이베포레이션 템퍼처가 틀리기 때문에 존을 틀리게 해서 존을 틀리게 해줘서 이제 퍼너스 그로잉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만약 베이퍼 프레셔가 너무 높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관이 터져 버리죠. 예,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폭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관이 두 개 있죠. 이 바깥쪽 관 안에 또 다른 가스를 넣어줘서 얘 압력이 이 압력을 누르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 이거는 이제 갈륨과 아르세닉의 화합물 3호족 화합인데 2,6족 화합물 중에서 mercury, cadmium, telluride라는 게 있어요. 그 경우에는 mercury의 evaporation이라 합니다. 자, 수은은 우리가 알기로 어때요? 상온에서 액체죠. 예, 이미 액체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주면 어떻게 돼요? 걔네들이 기화하면서 수은 증기의 엄청난 압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 바깥쪽에 주로 이제 질소나 뭐 이런 걸로 그 압력을 맞춰주는데 이 내부 기압과 같은 기압을 이쪽에서 유지시켜 줍니다. 가령 이게 3기압이 됐다. 그럼 바깥쪽에 3기압을 눌러주는 거죠. 근데 무조건 3기압을 눌러주면 또 안쪽으로 인플로드 한다 그러죠. 안쪽으로 그 터져 버리겠죠. 그래서 그 기압 비율을 잘 유지시켜 줘야 되는 됩니다. 그런 화합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예, 그게 브리즈먼 테크닉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머티리얼 캐릭터리제이션에 대해서 보면 크리스탈 그로잉 했을 때의 캐릭터리제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제가 그 과제로 드린 내용은 웨이퍼로 만들었을 때의 캐릭터리제이션이었죠. 이쪽은 그 이제 크리스탈라인 캐릭터리제이션입니다. 주로 이제 디펙트를 찾겠다라는 거죠. 크리스탈 디펙트로는 이제 여러 가지 디펙트가 있습니다. 이건 1차원적, 0차원, 1차원, 2차원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포인트 디펙트는 레터스 포인트에서의 베이컨시 혹은 임퓨리티가 들어간 경우 이런 게 있어요. 이걸 substitution impurity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 가령 이게 실리콘 격자였다. 그럼 실리콘 대신 다른 원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impurity. 그다음에 interstitial impurity라고 하는데, interstitial 뭐 말이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격자 사이에 들어갔다 하는 거죠. 그런 임퓨리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모빌리티로 따지자고 그러면 얘가 훨씬 더 잘 움직이겠죠. 얘보다는 얘는 보통 substitution은 그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쪽의 원소들과 바인딩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도 물론 바인딩이 돼 있는데 이 바인딩 에너지가 상당히 낮죠. 그 다음 vacancy, lattice vacancy 원래 있어야 되는 원소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랭켈 타임 디펙터인데 vacancy가 여기 있는 원소가 빠져나가서 interstice impurity가 된 경우 뭐 이런데, 그러니까 얘와 얘의 차이를 뭐 생각을 해보죠. 얘는 그로스 단계에서 차이가 난 거고 얘는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나 뭐 이런 단계에서 빠져나간 게 되겠죠. 얘가 제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여기서 빠져나왔다고 하면 온도가 높았다는 건데 얘가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했다는 거는 온도가 낮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어쨌거나 이런 디펙트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라인 디펙트들은 이 구도감에 따라서 하나의 디펙트가 계속 옆으로 전파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포인트 디펙트가 생겼다, 베이컨시 디펙트가 생겼다 할 경우에 아까처럼 이런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티스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가 비게 된 경우고 그랬을 확률이 높고,
이런 경우는 솔리디파이 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덜 결합됐는데 그 다음 단계가 그냥 급해가지고 결합하는 바람에 이제 빈자리가 생기게 되는데, 빈자리 생기면 여기에 포텐셜 구배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애도 빌 확률이 높아진 그런 경우가 이렇게 라인 디펙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크류 디슬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식의 바인딩이 이제 옆 단계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죠. 그다음에 층별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에서 봤을 때 AFM 이미지로 보면 이런 계단식 크리스탈라인 스트럭처를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에리아는 면이니까 한 면이 이제 비껴나간 대표적인 게 트위닝이라고 부르는 결정 간격의 그 결정면 사이에 생기는, 이거는 결국 이제 그로스 디펙트죠. 그렇죠? 싱글 크리스탈이 그로잉이 안 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TM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아주 예쁜 트위닝 면이 생기게 된 거죠. 자, 트위닝 면과 이 그 실제 그 소자로 만들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결정면이 전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결정면이 갑자기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전자가 이게 그냥 뭐 단순한 모델로 이게 하나의 통로라고 봅시다. 그럼 쭉 가는 거하고 벽에 튕겨가지고 꺾이는 거하고 어떻겠어요? 저항이 약간 있겠죠. 그렇죠? 이게 스캐터링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런 데가. 그래서 보면 여기에 포텐셜들이 일정 주기에서 벗어난 포텐셜이 갑자기 생기거나 하는 겁니다. 하게 되겠죠. 아니면 여기에 추가로 어떤 트랩이 돼가지고 전자들이 여기에 추가로 이제 걸려 있거나, 아니면 트랩 데이트 정자들이 좀 에너지를 외부에서 주면 또 튕겨 나오거나, 그래서 이온화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이런 뭐 아까 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터스 디펙트는 다 그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 다음에 면이 비어 있고 뭐 다시 생기고 중간에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TM을 보면 이 격자무늬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다 디펙트가 되겠어요. 네, 저런 걸 보이고, 볼륨 디펙트는 precipitation, 그러니까 다시 결정화돼서 녹아 들어가지 않은 이런 임퓨리티이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자, 이건 solubility인데 온도에 따라서 녹는 정도가 이렇게 농도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농도, 이 온도대에서 요 온도, 요 농도 이상으로 가령 리튬이 들어 있었다 하면 이만큼 녹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안 녹는 거죠. 안 녹으니까 어떻게 해요? 프레시피테이트 형태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하였으면 상관이 없죠. 다 그냥 녹아 있겠죠. 이해하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징크라고 돼 있는데, 징크를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녹여 넣으려고 하는데 여기 농도가 상당히 낮은데 10의 15승 atoms per centimeter cube 정도밖에, 뭐 3 곱하기죠. 3 곱하기 15승 정도의 1000도 정도 오고 유지하는데 그거보다 이상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이 이상 잉여되는 애들은 다 이렇게 고체 형태로 굳어진다. 그러니까 온도가 1200도였으면 다 녹아 있는데 이 온도가 낮아져요. 1000도까지 낮아지면 요거 정도 녹아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덩어리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TEM을 찍어보면 걔네들도 역시 크리스탈 형태를 갖게 되기도 하고 뭐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웨이퍼로 그로잉을 했는데, 우리가 인스펙션 할 때 웨이퍼에서 요구되는 기준들이 여기 옆에 있는 다 수치들이 기준이 됩니다. 이 수치들이 특정 기준에, 그러니까 이 수치가 아니죠. 이런 어, 부분 단위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레지스티비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 하는 것. 이거 뭐하고 관계 있어요? 이거는 불순물의 농도하고 관계 있죠. 그 다음에 레지스티비티 그레디언트, 이거는 분포 변화, 그러니까 농도의 변화. 웨이퍼가 딱 있을 때 가운데 부분과 에지 부분에 에서의 그 불순물 농도 변화가 몇 퍼센트 이하가 돼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캐리어 라이프타임은 뭐하고 한 게 있나?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타임이죠.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타임이 길고 짧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서는 그걸 보려는 거야. 이거는 이제 스캐터링이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 스캐터링과 디펙트 사이트 이런 것들이 얼만큼 어, 있느냐. 왜냐하면 캐리어 라이프타임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덴시티가 상당히 낮죠. 그래서 걔네들의 그 분포 변화를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메리트다 하는 것.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래 돌아다닌다는 건 그만큼 스캐터링이 덜 됐고 트랩이 덜 된다라는 얘기니까 뭐 그런 게 돼 있고. 그다음에 특정 원소에 대한 그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옥시전은 ppma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percent per million atoms라고 돼 있죠. 원래 퍼센트는 100분의 1인데 이거는 100만 분의 1. 그렇죠? 100만 분의 1 레벨에서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쪽은 uniform and controlled가 더 중요한 거죠. 물론 없어야 되지만 uniformity가 유지돼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왜 그렇습니까? 실리콘 옥시전이 들어있으면 실리콘 옥사이드 형성되죠. 실리콘 옥사이드는 불순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순물일 때 컨덕션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쳐요? 에너지 배리어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스캐터링, 돌아가야 되는 기둥 같은 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카본이 있습니다. 카본도 역시 ppma만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단위로 요런 요만큼의 숫자까지 허용된다. 이제 보면 지금 윌레사에서는 거의 없어야 된다는 거고. 자, 디스로케이션은 프로세싱하기 전의 크리스탈 그로스에서의 디펙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다이아미터는 웨이퍼 기준인데 얘는 뭐하고 관계 있냐면은 지금 그냥 만드는 기준입니다. up to 300mm 그랬는데 300mm까지 만든다는 거고. 그다음에 슬라이스 바우는 이거를 웨이퍼로 했을 때 굽는 정도. 그렇죠? 어느 정도 굽냐. 테이퍼링은 이거 역시 그, 그 엣지와 가운데의 thickness 차이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surface flatness는 평평도. 그다음에는 impurity 역시 마찬가지. 그 대신 여기서의 impurity는 빌리언이라고 그러죠. 빌리언 10의 9승이죠. 10의 9승, 10승, 11, 12승. 22에서 12승이니까 어떻게 돼요? 10 to the 10 정도의 concentration을 요구하는 거죠. 10 to the 10이나 10 to the 11. 그럼 뭐하고 같아요? 그는 인트린식한 실리콘에서의 그 코밸런트 번딩 브레이킹 하는 정도하고 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 백그라운드로 두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크리스탈 그로스를 봤습니다.